K재단 미르재단은 그거는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건 아마 특검 쪽에서 제가 이제 이거가 특검이랑 누구죠? 저 변호인 측이랑 마지막 그러니까 결심하기 바로 전날 최종 쟁점 정리 기를 했어요. 그동안 서로 쟁점에서 막 얘기하고 판사가 막 물어보고 그게 이제 대화록 풀 워딩 이만큼 돼요. 제가 다 이걸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다 읽어봤죠. 그럼요. 왜냐하면 근데, 예. 급수는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예. 그다음에 더블 스페이스. 예. 한 칸 건너서. 근데 그게 앉아서 보는데 20분이면 가요. 근데 이게 한정이 이렇게 써가지고 에이. 그냥 하면 이게 글자짜면 이만큼 된다니까요. 어디서 말하는 소 있어요? 당구 칠 때 하나 치고 2개 올리는 사람하고 똑같아. 글자가 작아요. 근데 바퀴 했는데 안 빼는 사람. 금방 볼만해요. 맞는데 K재단 미르재단 쪽에서는 제 느낌에 특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K재단 미르재단은 특검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입증 쉽지 않고 사실 K재단 미르재단의 삼성 유재나 뭐 롯데 SK 뭐 줄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벌들 다 가는 거죠. 줄줄이 가는 거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에서도 별 이렇게 좀 걱정 안 하는 것 같고 특검도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근데 말이 문제예요. 승마 지원, 블라디미르 요거. 에? 여기서 특검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삼성도 그쪽에 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 같은 경우는 두 개죠. 첫째는 핵심 적점은 첫째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성의 모든 경영권 승계 과정 이직원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회사를 넘겨줘도 되겠는걸? 그래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주회사부터 공정위 동원해서 전자 주식 처분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대가관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 VIP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박통희 독일로 유라를 지원해줘라. 요 암묵적인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돈을 줬다 이거고 삼성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예. 삼성은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는 거고. 승마협회 지원이다. 네, 승마협회 정상적인 지원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봐라. 박통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예. 수첩 보면 무슨 정유라가 있냐 말이 있냐 승마가 있냐 그냥 삼성의 현안들에 대한 단어만 있고 지원이라는 얘기도 없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모두 그렇게 진술을 한다. 예.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죠 저거. 공모관계도 입증될 수 없다. 예.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재밌을 거예요. 예. 이거 저 한마디만 좀 하고 여기에서 그 보통 변호사들이 네. 조폭 이론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조폭 보스가 가서 얼굴 몇 대를 때리고 가슴 몇 대를 주고받고 그렇죠. 이 그 MMA로 패대기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거 저칠성파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럼 알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네. 얘 네. 좀 어떻게 해라. 하나도 하다 안 말도 하고 아니지. 그런데 사실은 증거로 따졌을 때 형사재판에서는 조폭 이론 입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나왔어요. 갑자기 우리의 정유라가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예. 걔는 거기가 다 받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삼성이 모를 리 없었다. 그렇죠. 거기다가 본인이 받았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캐비넷 문건이 예. 발견됐는데 그게 그게 스모킹 민정실에서 건이라고 했죠? 만들어진 문건이죠. 삼성의 승계 지원. 그 두 가지가 아마 저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재판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솔직히 법률가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보다는 유죄의 심증이 가깝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8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 거기에다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저는 이번 재판에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이코를 최순실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 나온 걸로는. 지금 정유라한테 다 승마 지원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뇌물죄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뭐 그냥 이제 언론에서 만든 거나 마친 거고 이제 공모관계.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한테 돈이 갔는데 단순 뇌물죄를 인정해 준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판례가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저한테 넘어오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건데요.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도 그거 제가 다 알아서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잘 몰라요. 거기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작전에 나온 거잖아요. 요 두 개를
뚫을 만한 이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가 그 방패를 뚫을 만한 창이 제대로 유무죄 되어 있냐. 판단의 하나 결정적인 말씀드릴까요? 예, 덧붙여야겠어요. 이제 저기 백성원 변호사 아까 했던 얘기가 제가 예. 주구장창하는 얘기잖아요. 박통일 노래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받은 거니까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입증되다는 얘기 제가 항상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그거 경제 공동체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화록 마지막 쟁점 정리기일 때 나온 얘기들 보면 특검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김진동 부장인가요? 김준호 부장입니다. 네. 예. 뭐라고 묻냐면 근데 이렇게 이 제3자랑 이게 공모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돈 받았는데 공모해가지고 단순 뇌물죄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특검이 대답을 못해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례와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판례를 또 고사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특검은 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거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는 게 특검의 그거 좀 고민일 거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백성원 변호사님의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 포인트.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몰라요. 모른다. 모르쇠. 모르쇠를 또 열쇠가 있겠느냐.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2주 전에도 우리가 똑같이 한 얘기인데 그 캐비넷의 문건의 그 내용인데 예. 캐비넷 문건에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면 박준 변호사 얘기가 맞죠. 근데 그 문건들의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헤지펀드가 들어왔을 때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모든 신문 조중동, 뭐 매경, 한경 이런 경제신문에서 사설 및 기사에서 다 썼던 그 얘기지 뭐 별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대가성 입증할 나는 오히려 저는 예. 대가성 입증한다고 보면 오히려 안종권 수석이 정황 증거로 격화되긴 했지만 거기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이건 대통령이 알았을 수도 있다. 차라리 그렇게 예. 가면 그렇게 갔지. 저는 그 문건은 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하나 두 개의 지금 박준 변호사님 네. 말씀은 하나 두 개의 결정적 스모킹 건도 중요하지만 이쪽 쪽이 만나는 퍼즐들 직소. 근데 저는 이 사건 판단 내리기 앞서서 예. 재판장 아니, 제가 감히 이 뭐 판결 내리기 앞서서 나왔던 조윤선 전 장관의 예. 그 무죄죠. 그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를 해버리고 투명 인간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예.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문. 법리로 봤을 때는 저희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 말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부에서 지금 말씀들 다 맞아요. 두 분 변호사 말씀 예. 맞지만 그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 저는 상식에 기반한 판결문을 쓸 거고 선고를 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의 상식을 이번에는 저희만 이해하면 뭐합니까?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예. 라는 묘하게 재판부의 분위기까지 아니 판단을 제가 뭐 감히요. 한 2만 명의 변호사만 이해하면 발끈하세요 왜? 아니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2만 명 정도 2만 명의 변호사만 아는 그런 판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중요해요? 변호사만 이해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할 수는 있으나 저는 뭐 이번 판결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증거에 사실 의해서. 법과 증거에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유죄니까 이건 유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관련 증거들 그 조각조각 맞춘 증거들이 뇌물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거가 쌓였다면 그리고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의상실 의료비 의상비 대납 그다음에 옛날 집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또 그렇죠. 임선희 씨하고 최 씨가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공모관계 그다음에 이건 뇌물 받은 걸로 인정할 만하다면 유죄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그거는 법원이 판사가 본인의 법과 원칙 신념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걸 여론만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No money, yes guilty. Yes money, no guilty.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네. 많은 국민들 어느 정도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4,999만 명이 노머니 예스 길티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예. 저는 이해는 하는데 무전유죄 노머니 예스 처음 들어봤어. 당연히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도 설득이 되잖아요. 첫 판례도 설득이 된다는 거야.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겠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 큰
끝났어요? 아니 계속 가요. 같은 길 계속 쭉 가요. 그러니까 큰 실력 사인에 신경 쓰지 말고 야구 선수의 사인을 네. 보냈는데. 무슨 뭐 재벌이나 뭐 큰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뭐, 네. 뭐 성폭행 사건 일으켰는데 거액의 하기금을 확 주고 합의 한 20억 확 주고 그 전관 변호사 다 동원해가지고 집행유예 이러면 유전무죄가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유전무죄.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예. 물론 이재용 부회장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난 호화변호단을 꾸린 건 맞는데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죄를 무죄로 뭐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사안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국민 감정 이것도 이게 얘기 잘못하면 욕 좀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말씀드릴게요. 맨날 욕 먹는 게 욕 뭐.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댓글만 안 보면 돼. 그렇죠. 저 봅니다 근데. 예. 당장 여기서도 예. 보여요. 보여요. 뭐 아까도 뭐. 근데 국민 감정이랑 일반국의 여론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형량에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집행유예 해줘도 되는데 국민의 여론이 너무 뜨거우면 실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실형은 살만한 사안인데 국민들이 여론이 이거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행유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은 유죄 무죄는요.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가 자기가 봤을 때 야, 아무리 봐도 증거가 유죄인데 국민이 불쌍하다니까 무죄. 예. 아무리 봐도 내가 무죄인데 국민이 쳐버리니까 유죄 이럽니까? 그건 사법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래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저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 재판부 분위기를 살짝 얘기하면서 오래 하지 말고 네. 다른 건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살짝 해야 되죠, 하면서 이따가. 유무죄 혹은 유죄일 경우에 몇 년? 재판부 저는 분위기 살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 자료면 재판부 분위기 30초 이내. 네.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이번 판단은.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국외재산 도피죄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뇌물 공여하고 이제 횡령이 약간 패키지로 패키지로 웃기거든요. 예. 많이. 그래서 저는 한 7년 정도 7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아하 싶습니다. 유죄 7년. 재판부 우리 분위기. 백성보다 아까부터 앞에 말한 논거는 저랑 비슷한데 결론이 다르네요. 원래 그래 인생이 그래요. 예. 저는 똑같이 태어났는데요. 사주도 예. 똑같은데 성공과 실패가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양쪽 그 별로 마지막 쟁점 정리가 제가 다 봤는데 제가 재판장이라면 저는 무죄 씁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재판장이라면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과 저는 유죄 못 써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를 뭐 주장하고 근데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저 양쪽의 공방기일의 대화록을 보면 재판장이 질문하거든요. 변호인과 검사, 예. 아니, 특검한테 재판장은 속마음을 알 수 없으나 거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워딩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재판장은 특검의 공소유지에 대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는 질문들을 보면 예. 계속 물어봅니다. 특검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정도로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워딩만 보면. 그렇지만 이 재판의 묘미는 그렇다고 해서 꼭 재판장이 무죄를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재판하다 보면 피고인한테 막 유리하게 해주는데 그때 가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당신 네. 답변 못했잖아. 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는데 그렇죠. 답변 잘했어. 그리고 압박하면 예. 무죄. 마지막 공판길에 특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들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저거를 보강하라는 소린가? 그렇게 하면 보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랑 결론은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마지막 쟁점기인 결과만 보면 무죄로 갈 것 같다. 저는 무죄를 제가 재판장 무죄를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주 수려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수려한? 그러니까 증거 부분하고 막 쓰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죄라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뭐 그런 질문한 것 같고요. 이렇게 전 예상이 됩니다. 유죄라고 하는 판결문을 네네. 쓰기 위해서 특검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했다. 그렇죠. 질문하고 아하. 그 수려한 판결 이유를 아마 적을 걸로 보이는데 피고인 이재용은 징역 8년. 이재용을 징역 8년에 처한다. 그러니까 피고인 같이 씁니다. 네. 박상진 등 5년, 황성수는 3년에 각 처한다라고 할 걸로 생각됩니다. 무서웠어요. 이거 7년을 먹을 이제 생각을 저게 삼성 그 다가네요, 처한다 다가. 이게 있어요. 예. 항상 이 재판부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하고 그냥 판사가 들어가는 들어가면 거야. 끝입니다.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처한다. 그리고 다만 한숨 쉬고 가. 다만 이러면 집행유예 되는 겁니다. 어떻게 7년짜리가 집행유예가 아니, 나와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량은 3년. 최대 3년. 3년 3년은 5년. 그게 제일 황성수 정도만 받을 수가 예. 가능하다면 황성수 전무요. 황성수 마지막, 전무만 예. 받을 수 거기다 있다. 3년 정도 받을 거 자, 생각됩니다. 일단 네. 재판이 끝나면요. 피고인이고 변호사고 딱 돌아서고 일단 나가요. 하루 쉬어. 그다음서부터 다시
이제 항소.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실형에 나오면 거기면 계속 구속돼 있는 건데 최지성 나머지- 실장이나 장충기 차장 같은 불구속 법정 상태거든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 그건 예.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래도 바로 법정 구속해서 이렇게 영장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주면.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죠. 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만- 법정 구속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많죠. 요새는. 예. 다툼이 있을 때 쟁점이 있는 사건들은. 함으로 네. 그래서 그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근데 제가 봤을 도저히 때는 위험이 없고. 예,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차장 같은 경우는 중형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법정 구속 안 할 걸로 봐요. 홍준표 그러면요. 후보가 그러면요 그랬죠. 더 고통스러워하게 그냥 들어서 사는 게 나아 차라리. 뭐 만약에 최종적 유죄가 나온다 빨리 들어서 빨리 나오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알겠습니다. K재단 미래재단은 그거는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건 아마 특검 쪽에서 제가 이제 이거가 특검이랑 누구죠? 저 변호인 측이랑 마지막 그러니까 결심하기 바로 전날 최종 쟁점 정리 기를 했어요. 그동안 서로 쟁점에서 막 얘기하고 판사가 막 물어보고 그게 이제 대화록 풀 워딩 이만큼 돼요. 제가 다 이걸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다 읽어보죠. 다 읽어봤죠. 그럼요. 왜냐하면 근데, 예. 급수는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네. 그다음에 더블 스페이스 네. 한 칸 건너서 근데 그게 앉아서 보는데 20분이면 봐요. 근데 이게 한정이 맞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에이. 그냥 하면 이게 글자짜면 에이. 이만큼 된다니까요. 어디서 말하는 소리 있어요? 당구 칠 때 하나 치고 두 개 올리는 사람하고 똑같아. 글자가 작아요. 근데 바퀴 했는데 안 빼는 사람. 금방 볼만해요. 봤는데 K재단 미래재단 쪽에서는 제 느낌에 특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K재단 미래재단은. 특검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입증이 쉽지 않고 사실 K재단 미래재단의 삼성 유재나 뭐 롯데 SK 뭐 줄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재벌들 다 가는 거죠. 줄줄이 가는 거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에서도 별 이렇게 좀 걱정을 걱정 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특검도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느끼긴 상황이 그러니까 솔직히 법률가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보다는 유죄의 심증이 가깝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8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 거기에다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저는 이번 재판에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이코를 최순실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 나온 걸로는. 지금 정유라한테 다 승마 지원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뇌물죄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뭐 그냥 이제 언론에서 만든 거나 마친 거고 이제 공동체가. 공모관계.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한테 돈이 갔는데 단순 뇌물죄를 공동지갑이라고. 인정해 준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판례가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그럼 같고. 저한테 넘어오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건데요.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도 그거 제가 다 알아서 했고요. 이재용 세상 부회장이 물정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잘 세상 물정 몰라요. 잘 거기 몰라요.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 있고 지원이란 얘기도 없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모두 그렇게 진술을 한다. 예.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죠 저거 공모관계도 입증될 수 없다. 예.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재밌을 거예요. 예. 이거 저 한마디만 좀 하고 여기에서 그 보통 변호사들이 네. 조폭 이론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조폭 보스가 가서 얼굴 몇 대를 때리고 가슴 몇 대를 주고받고 그렇죠. 이 그 MMA로 패대기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거 저칠성파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럼 알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네. 얘 네. 좀 어떻게 해라. 하나도 해라 안 말도 하고 아니지. 그런데 사실은 증거로 따졌을 때 형사재판에서는 조폭 이론 입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나왔어요. 갑자기 우리의 정유라가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예. 걔는 거기가 다 받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삼성이 모를 리 없었다. 그렇죠. 거기다가 본인이 받았고 음. 거기다가 이제 캐비넷 문건이 예. 알게 됐는데 그게 그게 스모킹 민정실에서 건이라고 했죠? 만들어진 문건이죠. 삼성의 승계 지원. 그 두 가지가 아마 저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재판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작전에 나온 거잖아요. 요 두 개를 뚫을 만한 이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가 그 방패를 유무죄- 뚫을 만한 네. 창이 제대로 유무죄 되어 있냐. 판단의 하나 결정적인 말씀드릴까요? 예, 덧붙여야겠어요. 이제 저기 백성호 변호사 아까 했던 얘기가 제가 예. 주구장창하는 얘기잖아요. 박통의 노를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받은 거니까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입증되다는 얘기 제가 항상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그거 경제 공동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화록 마지막 쟁점 정리기일 때 나온 얘기들 보면 특검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김진동 부장인가요? 김준호 부장입니다. 네. 예. 뭐라고 묻냐면 근데
이렇게 이 제3자랑 이게 공모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돈 받았는데 공모해가지고 단순 뇌물죄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특검이 대답을 못해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례와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판례를 또 고사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특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거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는 게 특검의 그거 좀 고민 그래요. 근데 말이 문제예요. 승마 지원, 블라디미르 요거. 에? 여기서 특검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삼성도 그쪽에 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 같은 경우는 두 개죠. 첫째는 핵심 적점은 첫째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어?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성의 모든 경영권 승계 과정 이직원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회사를 넘겨줘도 되겠는걸? 그래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주회사부터 공정위 동원해서 전자 주식 처분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대가관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 VIP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박통희 독일로 유라를 지원해줘라. 요 암묵적인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돈을 줬다 이거고 삼성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삼성은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승마협회 지원이다. 네, 승마협회 정상적인 지원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봐라. 박통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수첩 보면 무슨 정유라가 있냐, 말이 있냐, 승마가 있냐. 그냥 삼성의 현안들에 대한 단어만